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어떤 각오를 세우셨습니까?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청양띠가 상징하는 것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게 화합하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1월 2일 금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했고 외국에서도 4대강 사업을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논현동 자택으로 새 문안 인사차 찾아온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실천이 안 됐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20조 원 정도로 했다라고 분위기를 띄우자 잘 알고 있네. 외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배워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하며 4대강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 정부 때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은요. 그 4대강뿐만이 아니고 해일, 지진, 교통까지 포함한 국가 방제 시스템이었거든요. 결국 또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한 4대강 보수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를 해도 그 정도는 있는 것이고 앞으로 모두 하자 보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며 4대강 사업의 공가 시간을 두면서 4대강 사업의 공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에 자화자찬할 정도로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떳떳이 응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비난 일색이었는데요. 긍정적인 댓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해 정초부터 이런 뉴스를 봐야 한다니 2015년도 암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우리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멘탈을 본받읍시다 라든가 가만히 계시면 국민들 화는 안 돋구게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세요라는 조롱 섞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위로했다면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요즘 많이 힘들지라고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시끌벅적한 것 아닙니까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김 대표를 향한 이런 발언은 최근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김 대표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당내 갈등이 빚어진 상황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이 네. 민주당으로 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재인 의원, 네. 박지원 의원이 당명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반대 입장을 했어요.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 2명이 당명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성명을 내고요. 우리가 당명의 새정치를 포함하고 당명을 바꾼 것은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명 변경에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난 7.30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명 변경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당명 변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정작 안철수 의원 본인은 새정치라는 당명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적 행태 아닌가라는 안 의원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민주당으로 다시 바꾸자는 건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그러고도 박근혜 정부를 유신 정부의 부활이라고 비난할 수 있나라며 당명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두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알고 보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미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정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원내 정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존의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으면요, 새정치연합이 당명을 바꾸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렵겠죠. 특히 정당법에 정당 명칭과 관련해서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당명 변경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이런 현실을 좀 알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당원들의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력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움직임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재벌 집착증이다. 그렇습니다. 비난한 거죠? 네, 그래서 비난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서울의 재벌 집착증이라는 사설을 통해서요. 네. 한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네, 대기업 총수 사면 가석방 추진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재벌 의존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면죄부 문화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또한 지난해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벌 총수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밝힌 내용을 소개하면서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 같은 국민적 합의는 없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재벌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국 언론사가 우리 정치인들보다 국민 여론을 더 잘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그 한 네티즌은 국제적 망신이다. 경제 사범을 경제 살리자고 풀어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라는 의견을 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서민하고 친하면 돈만 들고 재벌하고 친해야 돈이 생긴다는 진리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모르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비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안양 평촌 부영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들이 강행하려고 하는 아파트 경비원 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네요. 그래서 네. 결국은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것을 막았습니까? 예, 막았다고 합니다.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되는 일이어서 네티즌들이 많은 의견을 줬는데요. 대다수 아파트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요. 지난 30일 입주자 대표들을 강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해임해버리는 거예요. 네, 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예. 하겠다. 네, 그렇죠. 의결을 한 거죠. 동시에 신규 인력 채용을 비롯한 대표자 의결 사항에 대한 업무를 중지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이를 받아들여 신규 인력 채용 절차 진행을 중지했습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경비원들 해고 사유로 밝힌 이유는요. 근무 시간에 경비원들이 졸고 지하실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경비원들 일 잘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다면서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대표자들 주장은 해고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들은 어제 오후 2시 관리사무소에서 만나서 마라톤 회의 끝에 경비원 15명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경비원들은 해고 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네티즌들은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라며 투표의 힘이 이래서 좋은 것이다 라고 주민들의 행동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주자 대표들은 무엇 때문에 경비들을 교체하려고 했나? 파견 회사에서 뭐 받아먹은 건 아닌가? 라면서 입주자 대표들과 업체에 유착 의혹을 보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잠시 후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가 방송됩니다. 먼저 교통정보와 함께 뉴스 정면 승부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 평소 퇴근길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조금 여유가 생긴 편인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데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또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한강대교 부근에서 서행이 됐다가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는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도심에서는 을지로가 3가에서 1가, 종로는 흥인지문에서 신설동까지, 반대편으로 신설동에서 동묘암역까지 각각 밀리고 있고, 퇴계로가 충무로역에서 명동역, 반대편으로는 회원사거리부터 명동역까지 짧은 구간에서 서행입니다. 남대문로 을지로역구역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는 편이고요. 신촌로도 아현역에서 신촌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2-3번 정도 받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 상황인데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고 보셔야겠고,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신정교 지나는 데만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예전에는 월말이 되면 은행으로 달려가서 줄을 서야 했지.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다 은행에 직접 가서 내야 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에 이런 모습 찾아보기 힘들죠. 기술의 발달로 굳이 은행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부터 입출금의 송금까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금융기술의 더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됐다면 2015년 올해에는 기술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이 전 세계 금융권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보기 2개만 드립니다. 1번 핀테크, 2번 텔레뱅킹.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계의 대모 박정자, 그리고 연기파 대세배우 강하늘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극 해롤드 앤 모드 초대권을 5분께 선물합니다. 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퀴즈가 좀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렵죠. 유식한 지금 퀴즈를 내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우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급 힌트를 특급 준비했습니다. 힌트. 네. 예, 오늘 방송 잘 귀결해 주시면 몰라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의 특급 힌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단어를 소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인터넷 뱅킹하고는 다른 겁니까? 다르죠. 다른 겁니까? 네, 전화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텔레뱅킹, 그리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뱅킹보다 훨씬 아하. 큰 개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힌트는 좀 이따가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금방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일단 설명을 계속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 금융과 IT의 융합형 산업체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텔레뱅킹, 그리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도 이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금융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일반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 기업이 아니라 일반 IT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간편하게 돈을 송금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카카오 월렛 서비스가 바로 이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페이팔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휴대폰을 갖다 대거나 지문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미국의 애플페이, 네. 그리고 요즘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것 덕분에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여행 가서 뭐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고, 굳이 지갑이 없어도 휴대폰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팀원들과 점심 식사 후에 깔끔하게 더치페이가 되는 거죠. 지갑 들고 다니지 않아도 좋다. 그렇죠. 네, 세상 좋아졌군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제,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셜이라는 단어와 네.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이 용어,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산업 전반을 지칭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1번 핀테크, 네. 2번 텔레뱅킹.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기 드시고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해롤드 앤 모드 초대권을 5분께 선물합니다. 이번 달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고요. 네. 또 주간 경향 구독권, 매거진 N 구독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문화 선물로 준비한 헤럴드 앤 모드. 이거 도대체 어떤 연극입니까? 네, 이거 얼마 전에 막을 내린 드라마였죠. 미생.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주인공 장그래 씨와 묘하게 경쟁하고 또 안영희 씨와 묘하게 썸을 탔던 그 남자. 대단한 스펙의 슈퍼 신임역을 연기했던 강하늘 씨가 바로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또 연극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배우 박정자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50살 넘게 차이 나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케미가 기대가 됩니다. 19살 소년과 80살 할머니의 러브스토리라고 하니까 내용이 정말 궁금하죠?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제,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셜이라는 단어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이 용어,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및 산업 전반을 지칭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1번 핀테크, 2번 텔레뱅킹.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장원석 아나운서. 네. 도대체 이런 퀴즈로 오늘 이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이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새해 첫 화두로 이것을 언급하면서 벌써부터 금융권이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에 시사상식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죠? 네, 이 문제가 어렵긴 어려운데요. 네. 근데 또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진짜 특급 힌트 한 가지 주시죠. 네, 특급 힌트, 올해 첫 특급 힌트입니다. 네. 자, 항상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고 제대로 밥값 안 내는 사람에게 빈대라고 하죠. 네. 아, 빈대. 아, 빈대요? 그렇죠. 빈대. 아, 돈 좀 내라. 아, 빈대. 빈대. 이렇게 하면서 빈대라고 하는데. 네. 근데 스마트폰에 오늘 이 정답, 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이제 현금이나 카드 없다고 핑계 못 댑니다. 아. 빈대 하더라도 스마트폰 딱 갖다 대면 결제되는 거죠. 네, 힌트 눈치채시면 눈치채셨겠네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발전한다면 좋기만 한 겁니까? 물론 어두운 면도 있겠죠. 네.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것 덕분에 쉽게 돈이 오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은 그만큼 해커들의 먹잇감도 늘어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것을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기업과 소비자의 철저한 보안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퀴즈 그리고 선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는 경제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셜 단어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이 용어입니다. 1번 핀테크. 그리고 2번은 텔레뱅킹이고요. 텔레뱅킹.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해롤드 앤 모드 초대권을 5분께 선물합니다. 이번 달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고요. 네. 또 주간 경향 구독권, 매거진 N 구독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는 신년 만찬회가 있었죠. 야당 지도부도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오고 갔을까요? 지난해 말 야당 못지않게 여당도 친박 비박 간 세대결 양상이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엔 또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청양의 해,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친박 핵심이시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양띠입니까? 네. 아주 제때마다 하셨군요. 네. 뭐 새로운 각오 같은 거 있으세요? 네, 그 양이 아주 상스러운 동물이라 그러네요. 아, 그래서 예. 선할 선자에도 나오고, 희생할 희자에도 나오고, 하여간, 그래서, 네. 양떼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청양의 우리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청와대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후에 있었죠. 네네. 그런데 거기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화기애애했다. 정부 오부 요인들 다 참석하셨고요. 네. 각 당 대표도 오셨고 또 정관계 인사들 뭐 그래서 아주 꽉 찬 분위기에서 아주 화기애애한 화기애애한 애애한. 네, 네. 분위기 속에서 신년 인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종전에 알려진 거 외에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2015년이 우리 사회 전반 체질 개선하는 혁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네. 말씀하셨고요. 예. 또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서 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기반을 만들자 뭐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또 남북관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분단 70년 안에 아픔을 극복하고 한 번 더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남북 회담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얘기들을 했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뭐 덕담을 했고요. 예.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그분들이 뭐 메인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 뭐 덕담하셨고 이제 여야 관계가 상승의 시대를 뭐 가자, 뭐 앞으로 통일 시대에 준비하자, 뭐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또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덕담의 자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박하고 비박 간에 무슨 뭐 전쟁합니까? 뭐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렇게 막 쓰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막 썼습니까? 뭐 전면전이라는 건 그렇지 않고요. 예. 뭐 정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 정당이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표 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이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러 가지로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좀 지적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연말 총 결상해서 한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춘밖에라고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춘밖에 모임에서 이 현재의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어떤 겁니까? 어떤 점을 좀 고쳐달라, 어떤 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건가요? 이제 뭐 그 당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당직에 대해서 이제 당직이라는 게 뭐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이제 개파가 있을 때는 개파가 이제 적당히 뭐 몇 대 몇을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했고 또 그 원칙을 지켜야만 그 한 당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뭐 실질적으로 개파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우리 윤모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9%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표가 돼서 실질적인 당권을 가지신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김 대표하고 생각을 달리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당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 여러 인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선거할 때 당권에서 권자는 우리 당원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왜 안 돌려주냐 뭐 이런 얘기죠. 당원들한테 돌려달라. 그러니까 당원이 그렇죠. 말하자면 그 당 구석구석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해달라 이런. 구체적으로 말이죠. 도대체 당내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당직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겠죠. 뭐 당직하고도 관련이 됐고요. 이제 요 근래 불거진 것은 이제 박세일 여의도 연구소장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황우여 대표 시절부터 공소로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여의도 연구소의 격을 한 단계 높이면서 뭔가 우리 당의 21세기 새로운 비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좀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면서 미래 비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공들여 왔던 자리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박 전 의원께서는 예.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박 전 의원께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었는데 뭐 분당도 했었고 또 우리하고 대립도 했었고 뭐 나중에 합당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다라는 이미지하고는 좀 관계가 멀다. 아, 예. 그리고 좀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불거진 거죠. 불거진 것이다. 예, 뭐 그 외에도 뭐 조강특위 문제, 뭐 조강특위. 지구당위원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은 뭐 그냥 그야말로 못하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한두 분이 말씀하시고 그저 홍문종이나 가끔 얘기하고 말고 네. 이랬었는데 네. 이제 연말을 당해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아마 그런 모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예.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뭐 어차피 당이니까요. 예. 그러면 찬성할 수 없죠. 네. 뒤늦게 알려졌는데 지난 19일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되는 날 네. 친박 중진 7명이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회동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알려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자리에서도 주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거랍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홍 의원님은 참석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갔으니까 뭐 친박 모임도 아니네요. 근데 아니, 저는 뭐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 중국에서 뭐 ICT 장관 모시고 가서 뭐 대회를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김무성 대표가 왜 안 왔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가고 김무성 대표도 가고 뭐 이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그동안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을 나눴던 사람들 중에서 좀 소원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셨던 걸로 아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이제 대선 승리 이제 2주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가까웠던 분들 중심으로 좀 만났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극히 이제 사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또 그분들이 정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안 나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모임까지 그렇게 좀 눈을 이렇게 사팔 눈을 뜨고 쳐다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건 뭐 특별히 주목하지는 마라 이런 주문이시네요. 예.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친박으로 통하시나요? 뭐 그분은 뭐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우리 친박 인사들하고도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김무성 대표나 또 다른 분들하고 관계가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거론이 되던데. 네. 그 찬성하십니까? 뭐 저는 반대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 당에서 이 총리라든가 이 장관들을 많이 배출한 것에 관해서는 찬성하시죠? 이게 이제 저희가 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와 이제 행정부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지금 개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각은 해야 된다고 보시겠죠? 어차피 뭐 우리 이주영 장관도 그만두셨고 그래서 개각 요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각은 되겠죠. 개각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문고리 3인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대통령의 판단이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찌라시 사건이 내용이 다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찌라시였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문서가 유출됐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이게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무슨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고 또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은 것 같아서 글쎄 어떻게 결정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문정 의원님은 친박계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건의를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해서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시중의 여론과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청을 하셔야 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개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뭐 개각도 그렇고 이제 인사이동이라는 네, 게 본인이 네.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바람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예,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집권 가장 이제 2015년이 중요한 해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 공약들 그리고 또 아주 그 대통령의 아주 중심적인 그 민생 법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그 통과도 시켜야 되고 실현도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결정하시는데 그 삼고초려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반기문 사무총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두 분의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금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우리 뭐 육자회담 문제도 있고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또 뭐 하여간 외교적인 문제에 관해서 예. 사무총장이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이렇게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사무총장이 이렇게 또 전화를 하시고 이렇게 대화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네. 또 우리가 앞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확고해지는데 아무래도 두 분의 그 확고한 공조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마침 또 공교롭게도 네. 그 여론조사에서 네. 차기 대선 후보의 1순위로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거론이 됐어요. 네네. 그것도 많은 차이로. 네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뭐. 새누리당은 특별한 관련이 있나요? 네? 새누리당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어요? 뭐 저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동문수학한 관계고요. 예. 특별한 관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도 뭐 오실 때마다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총장으로서 성공한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는 말씀하셨고 예. 또 사무총장 끝나기 전까지 뭐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해서 뭐 이런 그 뭐 대통령 후보다 뭐 이런 데 올라가시는 건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반기문 총장께서 국민들이 뭐 굉장히 호감을 받는 인물이고 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뭐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는 그냥 총장으로서 끝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새해에 이 여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속 지금 또 싸움박질 하십니까? 아니면 2월 달에 이제 그 야당이 지금 뭐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강명 개정서부터 뭐 여러 가지 약간 예, 좀 예.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당이 그 야당 뭐 건전한 야당이 있고 좋은 야당이 있어야 또 여당도 그 좋은 기운을 그렇죠. 받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분당을 하거나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네. 하여간 좋은 그 지도자를 뽑아서 네. 우리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또 국민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월 13일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법안 심사 소위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법안들 뭐 크라우드법이니 뭐 이런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란법은 왜 안 통과 안 하시십니까? 그거는 뭐 저희 상임위는 아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뭐 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복길아,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보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핀테크, 2번 텔레뱅킹. 정답 아신 분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무료로 정답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네, 연극의 대모이죠. 박정자, 연기파 대세 배우 강하늘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극 해롤드 앤 모드 초대권을 5분께 보내겠습니다. 오는 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고요. 또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